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에팍스 메신저들 TV입니다. 오늘은 4050의 은퇴 후 250만원 연금 수령을 위한 연금 저축 설계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이 은퇴 후에 연금 저축 수입으로 노후에 자립하기 위한 설계 수단입니다. 2023년 은퇴 부부의 최소생활비 추산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은 최소생활비로 월 231만원을 추정했고, KB금융그룹 조사에 의하면 최소생활비가 월 251만원입니다. 흔히상 본 동영상에서는 최소생활비를 250만원으로 가정하고 연금저축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4050인 나의 연금 목표는 250만원인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합하면 15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 때 250만원에서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0만원을 연금 저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40세라면 앞으로 20년간 연금저축을 해서 노후에 매월 100만원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구입해야 하는가? 연금저축을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되는 매년 900만원씩 20년간 40세에서 60세까지 모으면은 총 3억 원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달 75만원을 구입해야 합니다. 3억 원을 가지고 25년간, 다시 말하면 60세에서 85세까지 매달 100만원씩의 노후 생활비를 보탤 수 있습니다. 85세에서 100세까지 15년간은 국정연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50세라면 앞으로 10년간 50세에서 60세 연금저축을 해서 노후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가 되는 연간 900만원씩 매월 75만 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로 10년간 모으면 1억 정도를 모으게 됩니다. 그 1억 원으로 매월 100만원씩 8년 동안 연금으로 받아서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68세에서 100세까지 30년을 더 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택연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부족분을 연금저축 등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기도의 대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의 16.5%, 최대 148만 5천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3.2%, 최대 118만 8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개인별 세액 공제 최고 한도는 연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플러스 IRP를 합산한 세액 공제 최대 한도는 연 900만원까지 확대되므로 가능하면 IRP 계좌를 만들어 그 혜택을 받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계좌는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은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으로 10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재무구조의 건전성, 고객만족도 등을 감안해서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금저축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성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처럼 세금 혜택은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에는 5.5에서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운영 방식을 보면은 연금저축의 경우는 가입자가 직접 펀드나 ETF를 선택하여 운용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ETF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대 해지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연금보험의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와 운용수익의 16.5%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금저축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불입 시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펀드와 ETF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을 보면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주부, 공무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만큼 토해내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습니다. 네 번째, 연금저축의 단점 또는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자금은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어려워서 긴급한 자금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제세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세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와는 달리 원금과 이자가 함께 과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금소득의 합산과세입니다.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합산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가입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을 중지시켜서 이 표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연금저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 신탁,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간 적립하는 은행의 연금상품으로 세금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고객이 원하는 시기와 금액으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의 납입이 끝나면 일정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의 신탁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중대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두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과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연간 600만원 이내 납입액에 대해서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적립 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과세 이연,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합니다. 과세 이연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금융기관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간 이전도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연계돼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 기타 소득세 22%가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수령 방법은 일시금, 정기연금, 통신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자는 정해진 시기까지 납입을 해야 하고 연금 수령은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 그 다음에 55세부터 20년간 식으로 받는 확정기간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3종의 비교입니다. 먼저 운영주체를 보면은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입니다. 두 번째 납입 방식은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은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이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 수령 기간입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확정기간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이거나 확정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보장 여부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일부 상품이 보장을 하고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비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보험은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는 연금저축신탁은 적용이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비적용입니다. 보험의 경우는 적용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